나의 정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썬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서울신문 2024년도 8월 29일자 기사네요. 우크라 자체 미사일 성공, 러 공습 수위 높이며 3차 대전 엄포라는 기사입니다. 젤렌스키 탄도미사일 시험 완료, 서방 제약 없이 쏠 무기 개발 고삐, 3달 미의 4단계 종전안 전달 계획, 러 특별 군사작전 목표 이룰 것, 러 나토 우크라 지원 검토의 발끈, 본토 공격 시 확전 위험 메시지도, 나토가 이제 우크라 지원하겠다니까 이제 러시아가 발끈하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면은 내가 지금 있는 거 다 물러나겠다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그 배경이 나토나 유럽연합이나 도와주지 않으면은 러시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 카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늘 기사는 러시아 북서부 접경적인 쿠르스크를 기습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지 못한 채 3주째 고전 중인 러시아가 이틀 연속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압박수를 높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서 추가 병력을 보내 진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한편 러시아 침공을 끝내 4단계 종전 계획을, 그러니까 종전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겠다는 종전 계획을 다음 달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방 허락 없이 쏠 수 있는 자체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 미국이 주거나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준 무기들을 러시아 중앙부에다 깊숙이 장거리 미사일 쏠 수가 없어요. 그 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젤렌스키는 바이든한테 제발 당신이 준 이 탄도 미사일 좀 쏘게 해주시오. 미국이 준 비행기 그것도 미 18기가 그 비행기도 좀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주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경계선에서 접점 지역에서만 쓰지 그것을 러시아 중앙부에다 쓰지 못하도록 지금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서방 유럽하고 미국이 준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러시아가 공격하는데도 거기에다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체내에서 오늘 지금 탄도미사일을 지금 성공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자체에서 개발한 탄도미사일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쏠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 추가 병력을 보내 진격 고삐를 바짝 당긴 한편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 4단계 종전 계획을 다음 달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방 허락 없이 쏠 수 있는 자체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제 전쟁에 투입되겠죠. CNN 방송은 27일 현재 시간 이날까지 이틀간 이어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에너지 기관이 이번 공격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백만 명이 전력 공급 중단 피해를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 에너지 기관을 갖다가 쳐버리니까 전부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어컨은 물론이고 무슨 가스 시설 이런 가스도 전기가 없으면 가스가 저절로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전기죠. 본토 피습에도 우크라이나는 병력 3만 명을 재배치하는 등 러시아 본토 안쪽으로도 진격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곳곳의 석유 시설과 공항을 타깃으로 드론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승리 계획을 담은 종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 계획은 4단계이며 첫 단계인 쿠르스크 작전은 이미 실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번째 세계 안보 구조에서 우크라이나 전략적 위치에 집중하고 세 번째는 러시아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할 만한 강력한 제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네 번째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인 방면으로도 이제 되겠다 이거예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점령과 대규모 러시아 포로가 언젠가 시작될 정전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점점 협상을 위해서 그 하마스한테 배웠네요. 또 이스라엘과 이게 이제 포로를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그 확보했네요. 그래서 외교적 대책으로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비서주권 국가들 중 한 곳에서 여는 방안이 거론됐다. 러시아가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자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브릭스 회원국의 개입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서이다.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28일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자주 이런 말 한다. 그런 거죠. 우리는 특별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그 군인이 부족하니까 7천만 원씩 줄 테니까 입대하면 7천만 원 주겠다 하고 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들이 갔을 때는 무기가 없이 맨손으로 보내서 그 부모들로부터 지금 푸틴한테 전화가 온다잖아요. 우리 자식이 지금 전쟁터에서 내보내졌는데 무기도 안 줬다. 무기도 주지 않고 그냥 빈손 내보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쟁을 3년 끌고 오는 동안에 러시아는 지금 자기 전쟁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돈 주고 구입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만약 중국이 갖다가 이 러시아한테다가 팔아먹으면 중국은 유럽 국가나 이런 모든 나라에서 자기 물건을 팔아먹을 수 없죠. 경제적인 활동 못하죠. 세계에서부터 보이콧 당하면. 그러니까 러시아도 가까이 전쟁 무기 팔아먹을 수 없어요. 단지 이제 유일하게 북한한테서부터 오래된 그런 전쟁 물자를 사다가 지금 불발탄이 50%래요.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쏜 그 총알이 50%가 불발탄으로 오래된 북한의 군사 무기 총알을 갖다 러시아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 러시아 푸틴은 김정은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은 거기서 계속 이제 군사 무기를 갖다가 가져오고 또 북한은 이게 천연가스라든지 값싼 뭐 오일 같은 걸 받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 28일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발언을 한 건 처음이 아니다라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허락 없이 쏠 수 있는 자체 탄도미사일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제공했지만 의회 반대로 6개월 가까이 공급을 멈췄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본토 방어 목적으로만 제한적인 표적만 타격할 수 있게 했다. 무기를 주면서 그냥 아무데나 막 뭐 크렘린궁 이런 데 공격하지 마라 이러죠. 그리고 자기 본토를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쓰라 이제 이러니까 지금 그 젤렌스키는 러시아 본토를 갖다가 공격하고 싶은데 방어에만 쓰라니까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미사일 탄도 미사일 같은 거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데 자기 나라가 이게 개발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나토와 유럽연합이 28일과 29, 30일간 긴급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서방이나 쿠르스크 공격을 돕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나토하고 유럽연합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강국인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후 여러 가지 고전을 못하니까 그것이 또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자기 나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자기 나라로 내려올 수가 점점 침략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자기 나라도 당하기 때문에 나토나 유럽 연합이 협력을 맺어서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핵을 쏘겠다 이거예요. 3차 전쟁이 일어나겠다 하는 거죠. 푸틴이. 또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송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유럽 소비자들의 피해를 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도 말했듯이 그 송유 수송 그 천연가스 수송 그 송유관을 계속 연장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자기 영토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그 비용으로 가지고 저 군사물자를 갖다 사들이니까
우크라이나는 그걸 이제 이달 12월 31일 날 마감되면 계약 연장 안 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련은 러시아는 그러면은 그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쓰는 미리 돕고 있는 나토나 유럽 여러 가지 나라들이 소비자들이 비싼 미국산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것을 러시아산 값싼 천연가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비싼 걸 쓰게 되면은 이제 한계가 들어올 거라 이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송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유럽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전날 올해 만료되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수송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협상에서 이제 이용해 먹겠다는 거죠. 나의 이제 정치 코멘트는 우크라이나는 자체 내 탄도 미사일을 실험 완료하여 서방의 제약 없이 러시아에 자체 생산된 탄도 미사일을 쏠 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전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건 네가 공격 무기는 안 돼. 방어에만 써. 이렇게 돼 있고 러시아 집중 크렘린궁이라든지 러시아 중앙본부 안에 깊숙이 이건 쓸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많은 제약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두고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탄도 미사일을 성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를 허락받고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제공한 무기가 러시아의 신기를 건드리는데 주요 지역에 사용될 때 군사 무기를 제공한 서방 국가의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때 한국은 좋지 못할 것이다.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고 러시아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공격에 가담하지 않지만 무기를 제공한 것도 일종의 러시아의 적군으로서 이제 공격의 목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기를 준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들이 좀 조심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방어만 쓰라, 공격을 하지 마라. 서방 국가의 불통이 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격에는 쓰지 말게 하는 거예요. 방어에만 쓰라, 경계선에서만 쓰라.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 탄도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탄도 자기가 생산해버리니 뭐 허락받을 일이 필요 없죠. 그리고 서방의 무기 제약도 풀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가 이제 탄도미사일 만들어서 이제 쏘고 있는데 뭐 구태여 이제 미국산이나 무슨 프랑스산이나 독일산, 영국산 뭐 탄도미사일 뭐 허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크라 자체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다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산도 이런 것들도 허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러의 모두가 3년간의 전쟁을 종식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면서 총알이라든지 부산비가 다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모군을 모집하는데도 맨 처음에 500만 원 준다면 모집했는데 지금은 7천만 원 준다 해도 안 와요. 러시아가. 그리고 군사 지원해서 7천만 원 받고 간 사람들이 자기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전화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황당하고 정말 심각하다. 여기는 총도 주지도 않으면서 전쟁 때 내보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모두가 3년간 전쟁에 종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종전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줄기차게 상대방의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또 포로를 갖다가 모집하는 것 같아요. 포로도 다음에 종전 협상에서 유리하게 되겠죠. 참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8월 29일자 신문 기사에 우크라 자체 미사일 성공 러 공습 수위 높이며 3차 대전 엄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가크로스의 정치 코멘트는 마지막 다음 잠시 후 마지막 것을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이 정치 코멘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주시는 선가크로스 정치 코멘트를 봐주신 분 다음 잠시 후에 또 정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정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상당히 중요한
정치 코멘트를 잠시 후에 또 있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